자, 뭐 할 거냐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자동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려고요. 자동 슬라이드. 내가 이전 다음 버튼을 클릭하지 않아도 누구한테 고트 슬라이드한테다가 숫자를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슬라이드 이동을 누가 한다고요? 고트 슬라이드한테다가 만약에 4초마다 고트 슬라이드 함수에다가 여기에 숫자를 넘겨주면 얘는 일을 하는 녀석 아닙니까? 4초마다 저기 안에 숫자를 0번, 좀 4초 있다가 1번, 4초 있다가 2번, 4초 있다가 3번, 블러블러블러 해서 마지막에 우리는 5번인가요? 5번까지 갔다가 6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0번으로 되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자, 4초마다 일을 시키려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시간을 재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중에 뭘 써야 합니까? 인터벌의 문법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써볼까요? 여기도 이제 잘 합칠 겁니다. set 인터벌의 문법 set 인터벌 할 일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은 몇 초라고요? 4초. 그러니까 여기가 4천이 들어올 거고. 됐나요? 할 일은 뭐라고요? 할 일은 함수라고 했고, 할 일은 뭐라고요? 펑션이라고 했다고요. 펑션. 여기 안에 실제 할 일이 들어오겠죠? 실제 할 일이 뭡니까? 실제 할 일은 고트 인덱스에다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저렇게 넘겨주는 게 실제 할 일이라고요. 분석을 해보면 합쳐보자고요. set interval 할 일, 실제 할 일. 일단 실제 할 일은 생각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쳤다고요. 됐나요? 절대로 이걸 처음부터 쓰실 생각 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항상 여기서부터 시간은 뭐고 할 일 넣어야지 놓고 실제 할 일은 뭐야지 거기에 넣고 하는 식으로 해야 초반에 에러를 줄일 수 있다고요. 됐나요? 자, 실제로 할 일은 고트 인덱스에다가 지금 4초마다 얘를 실행해 라고 하는 거라고요. 4초마다 어디에 있는 걸 실행해? 여기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실행해 라는 거라고요. 오케이? 4초마다 고트 인덱스에다가 고트 슬라이드에다가 고트 슬라이드에다가 여기에다가 숫자를 넘겨줘야 된대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지금 4초마다 반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슬라이드가 작동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커런트 인덱스 번호는 몇 번입니까? 커런트 인덱스 번호는 열자마자 0번. 그러면 4초가 지났어요. 4초가 지난 다음에는 저 고트 인덱스에다가 숫자 몇을 넘겨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변수명 next index라는 걸 만들게요. 그럼 변수명 next index는 쓴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써야 되겠지? next index는 다시 묻죠. current index 번호가 0번입니다. 4초가 지났어요. 그러면 next index 번호는 몇 번이어야 됩니까? 1번, 그렇지. 1번. 됐어요? 자, 다시 4초가 지났어요. 그러면 고트 슬라이드는 이 숫자가 넘어오면 커런트 인덱스 번호를 이 숫자로 바꿔놓는 것까지 하고 있죠. 그죠? 이제 커런트 인덱스 번호는 몇 번이 된 거예요? CI는 1이라고요. 4초가 지났어요. 넥스트 인덱스는 몇이어야 됩니까? 몇이어야 돼요? 왜 알잖아. 말해요 빨리. 이어야지. 그죠?
1초 있다가 4초 있다가는 또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자 끝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커런트 인덱스 번호가 5까지 왔어요. 4초가 지났습니다. 넥스트 인덱스는 몇이어야 한다고요? 0이어야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산수를 하면 여기 넥스트 인덱스의 숫자는 0부터 0, 1, 2, 3, 4, 5, 0, 1, 2, 3, 4, 5까지만 나오냐 이거예요. 써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current index에다가 무조건 1만 더하면 이러면 마냥 넥스트 인덱스는 5 다음에 6, 7, 8, 9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슬라이드가 왼쪽 돼서 마이너스 800, 마이너스 900%에서 계속 왼쪽으로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끝에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만 해놓으면 당연히 계속해서 왼쪽으로만 간다고요. 무한. 이게 무슨 뜻이죠? 슬라이드 개수 어디 있니? 슬라이드 카운트. 퍼센트가 무슨 뜻이었어요? 프린트의 연산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나눈 나머지. 그렇지. 나눈 나머지였어요. 나는 나머지.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브라우저 화면을 잠깐 열고 콘솔에서 간단하게 산수 좀 해볼게요. 콘솔을 열었어요. 콘솔. 자,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요. 커런트 인덱스 번호가 0번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0이 들어왔다고요. 0 더하기 1은 1. 그치? 1. 그 다음에 뭐예요? 퍼센트. 슬라이드 카운트엔 지금 숫자가 몇이 저장되어 있죠? 슬라이드 개수 6이죠. 그죠? 6 하면 나머지가 몇이래요? 1이래.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1을 6으로 못 나눈다고. 그대로 온전히 남은 거라고요. 자, 4초가 지났어요. 4초가 지나서 여기 고트 슬라이드에다가 1번 넘어갔고 이제 커런트 번호는 1번이 됐어요. 얘가 1이 들어왔다고요. 1 더하기 1은 2. 그럼 얘가 2가 됐겠지? 4초가 지났어요. 3이 됐어요. 4초가 지났어요. 4, 5, 6 하면 어떻게 된다고? 6을 6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0으로 바뀔 수 있다고요. 이걸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넥스트 인덱스가 시키고 있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보면 이미 슬라이드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4초가) 지나면 슬라이드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자, 클래스명 있죠? 클래스명 위에 고트 슬라이드 좀 잠깐 가봐요. 클래스명 애니메이티드를 먼저 넣읍시다. 이게 지금 얘가 바뀐 다음에 이게 들어가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 반박자 늦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게 안 보입니다. 요거를 위로 올릴게요. 얘 순서를 바꿀게요. 일단 애니메이트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얘 레프트 값을 바꾸는 걸로 애니메이트가 위로 올라오게 해주세요. 고트 슬라이드에 가서 슬라이드를 이동시키는 함수에 가서 이렇게 바꿀게요. 순서를 바꿔주세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새로 고침 1초, 2초, 3초, 4초. 그래도 안 그러네? 잠깐만. 이동한 다음에 대해서 미리 넣어놓자. 얘가 아무래도 바로 안 되니까 CSS에 가볼게요. 얘는 주석 요게 바로 안 먹어서 CSS에 가볼게요. CSS에 가서 아예 넣어 놓을게요. 누구한테?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트랜지션을 얘가 있을 때가 아니라 그냥 넣어 버릴게요. 복사 컨테이너에 가서 그냥 바로 넣겠습니다. 컨테이너에 가서 이렇게 트랜지션을 그냥 바로 넣어주세요. 컨테이너에 가서 트랜지션을 바로 넣어 주십시오. 넣으셨습니까? 잠깐만요. 다시 뒤로 돌아볼게요. 그럴 필요가 없이 얘 레프트 값이 없어. 레프트 값을 줄게요.
지금 이전 값이 없어서 트랜지션이 안 걸리는 것 같기도 해서 컨테이너에 가서 레프트 값을 주세요. 다시 뒤로 돌렸어요. 애니메이티드가 있을 때의 레프트 값을 바꾸라고 해놓고 컨테이너에 가서 레프트 값을 줄게요. 됐나요? 스크립트에 가서 다시 살릴게요. 스크립트에 가서 다시 살려줍니다. 살리셨습니까? 저장하고 다시 볼게요. 열자마자 4초 있다가 슬라이드가 먹는지 둘, 셋, 넷. 안 먹어. 안 먹어.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안 먹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직접 넣어볼게요. 희한하네. 잠깐만 넣어볼게요. 컨테이너에다가 직접 다시 트랜지션을 넣어보고 스크립트에 가서 여기 애니메이트 넣으라는 건 이제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제거할게요. 주석 저장하고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재료 고침 1, 2, 3, 4 CSS 저장 안 했나? 잠깐만 CSS left 슬라이드 컨테이너에다가 했구나. 쏘리. 제가 지금 어디에 넣은 겁니까?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얘가 움직이는 건데 얘한테다 텐션을 걸고 있잖아요. 엉뚱하게. 이 양반들이. 내가 잘못한 거지. 다시 할게요. 레프트 값을 다시 줘볼게요. 얘한테 레프트 값이 있게 하고요. 슬라이드 컨테이너가 움직이는 건데 제가 얘한테 넣고 있었다고요. 슬라이더 컨테이너에다 레프트 값을 줄게요. 주셨습니까? 다시금 애니메이트 살려놨고요. 스크립트 가서도 다시금 살려볼게요. 브라우저 하면 새로 고침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제발, 셋, 넷. 된다. 오케이. 레프트 값이 없었어서 지금 우리가 얘가 들어오면 첫 번째는 0에서 마이너스 100%로 바뀌는 과정이 트랜지션이 걸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0이 없으니까 그 순간은 트랜지션이 안 걸렸다고요. 한번 이동하고는 얘 레프트 값이 마이너스 100%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200으로 바뀌는 과정은 트랜지션이 걸려서 보였던 거고. 오케이? 여기에 얘가 없어서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자, 이제 브라우저의 슬라이드는 어떻게 4초마다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우스가 들어오면 멈춰야 됩니다. 사용자가 지금 보겠다고 마우스가 여기 들어왔다고. 그런데도 계속 넘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얘가 멈춰야 되겠다고. 셋 인터벌을 멈추는 건 어떻게 합니까? 멈추는 거 어떻게 하죠? 클리어 인터벌 한다며 멈추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주소 설명하면 클리어 인터벌 하고 이 안에 뭐 써야 돼요? 뭐 써야 됩니까? 멈추려고 하는 녀석에 뭐가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지, 그치?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게 문법이지 않습니까? 자, 언제 멈추게 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마우스를 다시 한번 보면 마우스를 여기에 지금 전체 화면을 볼게요. 마우스를 제가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지금 어디에 올라와 있다라고 여러분 이벤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까? 마우스가 어디에 올라오면, 마우스가 어디에 들어오면 얘를 다 감싸는 게 지금 누구예요? HTML 치면 다 감싸는 게 누굽니까? 예. 전 얘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이라고 할 거라고요. 얘한테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옆으로 옮겨가거든. 그러니까 얘 옮겨가지 않는 이 녀석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또는 마우스가 들어오면 이라고 해야 되겠다고요. 스크립트 여기에다가 누구에다가 변수명 잡아놨죠.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 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석으로 먼저 해야 될 걸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마우스가 들어오면
할 일, 나가면 할 일. 일단 구조를 작성해 주세요. 일단 들어오면 할 일에다가 뭐 한다고요? 예, 멈추려고 하는 대상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요 구조 슬라이드 랩에 마우스가 들어오면 할 일, 나가면 할 일 작성해 주세요. 구조만 작성을 해달라고요. 변수명 얘한테다가 뭐 하면 얘한테 써보겠습니다. 얘한테 add 이벤트 리스너. 이벤트의 종류가 뭐라고요? 마우스가 들어오면 엔터, 하면 할 일. 그렇죠? 슬라이드 랩에다가 이벤트를 연결을 하는데 이벤트의 종류가 뭐라고요? 마우스의 엔터라고요. 얘가 들어오면 할 일 여기다가 적겠다라는 거고, 그대로 하나 더 만들어서 leave 하면 할 일 쓰겠다고요. 마우스가 떠나면 leave 하면 할 일. 됐나요? 자, 마우스가 들어오면 뭐 한다고요? 멈추래. 멈추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클리어 인터벌 하래. 자, 클리어 인터벌 하려고 한다고요. 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멈추려고 하는 대상에 이름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누가? 예, 이 set 인터벌로 한 거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멈출 방법이 없다고요. 프린트에 있죠? 이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대요? 이름을 어떤 식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합니까? 없어요? 멈추려고 하는 대상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정하라는 게 혹시 안 써 있나요? 변수로 지정하라고 하죠. var 해서 얘의 이름을 auto, 그냥 타이머라고 한번 해볼게요. 타이머. 얘 전체를 이름 뭐로? 타이머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변수 타이머에다가 set interval이란 저 복잡한 걸 이름을 지정을 해줬다고요. 타이머라고 하셨습니까? 자, 타이머라는 이름이 생겼으니까 이제 저 이름을 어디에 써주면 돼요? 여기에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가로 안에다가 타이머 써볼까요? 자, 저장하고 가만히 있다가 마우스가 들어오면 멈추는지 확인. 자, 저장하고 저도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해 보면 저러고 침했고요. 1초, 2초, 3초, 4초 잘 넘어가고 있고, 마우스가 들어오면 1초, 2초, 3초, 4초, 5초 잘 멈춰 있어요. 마우스가 나가면 다시 오토 슬라이드가 작동하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는 얘가 작동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작성한 걸 보면 얘는, 이 녀석은 다시 작동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변수명 하나에다가 그냥 얘는 이거야 라고 지정을 했을 뿐, 그리고 이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스크립트 JS는 위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서 해석을 했다고요. 변수명이 이게 있네. 변수명에는 일정 시간마다 이걸 하라네. 그럼 실행해야지 라고 하고 단타라고요. 얘가 지금 이 여기에 있는 이 변수명 타이머 안에 있는 요 녀석을 지금 다시 재실행할 방법이 없다고요. 우리가 재실행을 하려면 위에 거 좀 볼게요. 위에 얘들 go to 슬라이드는 우리가 원하는 때마다 이전 버튼을 클릭하든 다음 버튼을 클릭하든, 자, 숫자가 넘으면 이 일을 해 라고 해서 함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다음 버튼을 클릭할 때 얘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함수는 이럴 때 쓴다고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 일을 시킬 때. 그런데 지금 이 타이머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사용이 안 된다고요. 마우스가 나갔을 때 얘를 다시 실행할 방법이 없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한 게 함수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함수의 이름은
함수의 이름은 auto slide. 자동 슬라이드 함수라고 만들어 볼게요. function start auto slide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 함수는 특별히 매개 변수 없이 그냥 저 일을 해라고 하는 거니까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start auto slide라는 함수가 할 일은 자, 이거 다가 어디에 다시 재사용 가능하게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수명 타이머라고 지정하고 4초마다라고 한 이 전체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여기 이 펑션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펑션 안에 넣으셨습니까? start auto slide라는 펑션 함수 안에 화면과 같이 넣으셨습니까? 됐어요? 자, 이러면 이 함수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이 함수명은 이런 걸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지정만 했을 뿐이지 얘를 실행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start auto slide가 실행해 라고 해서 실행합니다. 함수는 이런 거야 라고 하고 그거 해 라고 해야지. 그걸 실행해 라고 해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화면을 새로 고침 해보십니다. 속으로 4를 재고 이동하는지 확인하고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멈추는지 확인하세요.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출 겁니다. 안 멈출 거라고요. 안 멈추는 게 지금 정상이에요. 자,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브라우저 새로 고침했고요. 1초, 2초, 3초, 4초 넘어가고 있어요. 마우스를 올리면 1초, 2초, 안 멈춰요. 자, 왜 안 멈출까요? 이유 아시는 분? 클리어 인터벌 할 때의 요 이름 말입니다. 이 이름은 이 함수 바깥에서 쓸 수 있는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이 이름은 요 start auto slide라는 저 함수 안에서만 필요에 의해서 만든 변수명이지 밖에서 끄집어낼 수 없다고요. 제가 함수를 설명할 때 짜장면집을 설명을 했죠. 짜장면집에 일을 시키면 쿵짝쿵짝 해서 납품을 한다고. 그 짜장면이 맛집이래요. 맛집이고 짜장면을 섞는 비법의 이름이 뭐 사천 비법이라고 합시다.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옆집에서 우리도 사천 비법이라는 걸 써볼까? 해봤자 그 맛이 나올 리가 없다고요. 그건 어디에서만 쓰는 거니까? 요 집에서만 쓰는 이름이니까. 그러면 이 이름을 밖에서도 쓸 수 있게 하려면 요 이름이 여기에 있는 지역 변수가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로 바뀌어야 되겠다고요. 전역 변수로 바뀌어야 되겠다고요. 그러려면 저 위에 가서 자, 이 동네 짜장면집은 다 짜장면 섞는 이름을 이걸로 씁시다. 타이머. 아까 그냥 글씨로 했지. 타이머. 그러고는 안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값을 비워놓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값을 비워놓는 건 널이라는 것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안 쓰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얘를 헷갈려해요. 이 안에 널 값이 들어가 있는 건지 undefined라고 해서 이름은 있는데 값이 지정 안 돼 있는 건지 얘가 헷갈려 한다고요. 그럴 때는 콕 집어서 이름은 있는데 이 안에 값은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아 undefined라고 합니다. 이래야 확실하게 만약 이걸 안 쓰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멈추긴 멈추는데 희한해져요. 얘를 한번 지워볼게요. 이름은 요걸 쓰겠다라고 한 거라고. 다 $사인 썼으니까 똑같이 $사인 쓸까요? $사인 쓸게요. 내려와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아까 얘 말이에요. 이 변수명은 여기서 새로 만들 필요가 없죠. 이제 얘는 전역 변수로 바뀌었다고요. 공공재로 바뀌었다고요. 어디에서든 쓸 수 있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요. 바꿔주세요. 지금 $사인을 붙였어요. 변수명을 다 $사인을 붙였길래 저도 여기에도 그래서 $사인을 이제 저 공공재 전역 변수로 바뀐 요 이름을 써주면 멈출 거라고요. 됐나요? 됐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보세요. 멈추긴 멈추는데 잠깐 가다가 엉킬 거예요. 1초, 2초, 3초, 4초 마우스를 올리면 1초, 2초, 3초, 4초 멈춰 있는데 다시 나가면 1초, 2초, 3초, 4초 이동을 하라고 한 적이 없구나 지금 참. 하라고 한다 해볼게요. 자, 얘가 나가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러려고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다고요. 어쩌려고? 얘를 여기에다 실행을 하려고. 스타트 오토 슬라이드라는 함수를 다시 실행하려고. 언제? 마우스가 leave 하면. 마우스가 어디에서? 저 컨테이너, 슬라이드의 컨테이너에서 떠나면. 여기 써주세요. 저장하고 볼 건데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 쓰셨습니까? 리브 할 때 들어오는 거?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새로 고침 1초, 2초, 3초, 4초 마우스를 올리면 1초, 2초, 3초, 4초, 5초 멈춰있고 마우스가 나가면 1초, 2초, 3초, 4초 움직여! 다시 들어오면 1초, 2초, 3초, 4초, 5초 멈춰있고 다시 나가면 힘들어. 둘, 셋, 넷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왔다 갔다 해보면 안 엉키는 것 같은데? 둘, 셋, 넷 안 엉키네? 잠깐만요. 위로 가볼게. 콘솔에다가 이 타이머 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저 값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보려고요. 여기에서도 콘솔에 로그해서 타이머를 찍어보고요. 밑에 얘 할 때도 찍어볼게요. 두 군데 다. 얘가 값이 제가 알기로는 널과 언디파인드가 막 들쭉날쭉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나로 통일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면 안 고쳐도 되고 얘가 엉킨다라고 하면 하나로 콕 지정을 하려고요. 마우스가 들어오든 나가든 타이머라는 변수의 값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요. 됐나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자, 새로 고침 했고요. 콘솔 좀 볼게요. 콘솔에서 마우스가 가만히 있어 볼게요. 일단 마우스 들어오면 나가면 들어오면 나가면 뭐야? 숫자가 나와? 들어오면 나가면 타이머에 숫자가 들어오네? 잠깐만 스크립트 좀 볼게요. 클리어 타임 아웃을 얘도 함수를 좀 바꿔볼게요. 자, 함수 하나만 더 만들어 봅시다. 멈추는 함수 만들어 볼게요. function stop auto slide 어떻게 하면 클리어 인터벌 해서 멈추려고 하는 대상에 이름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마우스가 엔터 하면 이 함수가 작동하게 해볼게요. 결과가 똑같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스탑 오토 슬라이드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마우스가 들어오면 스탑 오토 슬라이드라는 함수가 작동하게 했어요. 타이머를 콘솔에서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콘솔 마우스가 들어오면 나가면 들어오면 나가면 들어오면 나가면 내부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건 처음 봤는데 어쨌든 값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단일 값으로 다 숫자로 들어오고 있어서 문제는 없겠다. 네, 지워볼게요. 엉키면 콕 집어서 빈 값이라고 지정하려고 했는데 엉키지 않길래 그냥 두겠습니다. 저장합니다. HTML에 가볼게요. 자, 여기 UL 밑에다가 페이지를 만들게요.
P의 페이저라고 할까? 그냥 페이저 안에 스팬 태그를 만들어 볼게요. 3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팬 태그 안에 페이저라는 거 안에 스팬 태그 3개를 만들어 보실게요. UL 바로 밑에다가 만들어 주세요. UL 바로 밑에다가 아니지 3개가 아니고 이게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만들게요. 됐나요? 탭. 여기에다가 숫자를 적어 볼게요. 3, 4, 5, 6 만들어 주세요. UL 밑에다 만드셔야 돼요. UL 밑에다가 6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자,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점 이걸 만들겠다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도 슬라이드가 이동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이걸 클릭해도. 자, 이게 어쨌든 지금 이 박스 누구? 얘 부모니까 저 위에 슬라이드 컨테이너겠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왼쪽에 붙어 있어, 오른쪽에 붙어 있어. 얘들 다 글씨니까 인라인 블락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글씨는 가운데 있어라고 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오케이?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다고요. 누굴 기준으로? 저 위에 얘를 기준으로. UL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형제예요. 그죠? 여기 P 태그 안에 스팬 태그들의 스타일을 잡아 보겠다고요. 페이저에 가서 일단 페이저가 앱솔루트로 얘를 기준으로 하단에 배치하겠다고요. 이 컨테이너가 지금 누굽니까? 얘지 않습니까? 저 파란 거 맨 뒤에 있는 거. 얘를 기준으로 여기에 위치를 잡겠다고 여기에 해볼게요. CSS 가봅시다. 그냥 맨 밑에 쓸게요. 맨 밑에 클래스명 페이저 포지션 앱솔루트 기준 위치에서 왼쪽에 붙어 있어, 오른쪽에 붙어 있어, 아래에 붙어 있어 하고 이 안에 글씨들은 가운데 있어 합니다. 그러면 누굴 글씨 취급하겠다는 거냐면 이 페이저 안에 있는 스팬 태그를 글씨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스팬 태그에 가서 width, height, background CCC 동그라미 글씨가 크기가 나올 리가 없죠. 스팬 태그니까 디스플레이를 inline 블락으로 안에 글씨는 저 멀리 보내야 되니까 텍스트 인덴트 멀리 얘들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을 것 같으니까 마진을 좀 줄게요. 한 10픽셀 정도 줘봅시다. HTML 저장하고 CSS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확인해 보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고요. 됐나요? 너무 멀다. 5픽셀 정도만 할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자, 여기서 한 점 더 나가서 사용자가 클릭하면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걔한테다가 액티브가 있으면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처리할게요. 자, 이제 브라우저 화면을 저장하고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 페이저에서 사용자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네 번째를 클릭하면 그 번째 슬라이드가 보이게끔 고투 슬라이드에다가 숫자를 넘겨줘야 된다고요. 그쵸?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점에서 사용자가 잠깐만 위치 좀 다시 한번 볼게. 아이고 살짝 겹치는구나. 긴 거를 기준으로 제일 긴 거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넘치네요. 야,
위로 올라가 봅시다. 얘한테다 아래 패딩 좀 줄게요. 누구한테다가 컨테이너에 가서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지금 하단에 배치한 거 아니에요? 아래쪽에 패딩을 추가할게요. 패딩 바텀 한 80 정도 줘볼게요. 컨테이너 가서 패딩 바텀 해서 80 정도 줘봅시다. 브라우저 하면 다시 볼게요. 저장, 새로 고침. 잠깐만요. 검사. 컨테이너에 하이트 있고 패딩 바텀 있고 그러면 얘 크기가 저렇고 페이저 좀 잠깐 볼게요. 페이저. 페이저한테 기본적으로 마진이 있군요. 마진 좀 뺄게. 이게 리셋이 안 돼 있어서 그렇구나. 페이저에 p 태그에 리셋이 안 돼 있어요. 라인 하이트도 있고. 리셋 좀 할게요. 패러그래프에 가서 페이저에 가서 하면 돼요. 페이저에 가서 마진 0, 패딩 0. 페이저에 가서 마진 0, 패딩 0 추가해주세요. 브라우저 한번 다시 봅시다. 검사. 잠깐만, 이거 혹시 박스 사이징 있는 거 아니야? 박스 사이징이 기본적으로 돼 있구나.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슬라이드 높이를 구해와서 누구의 높이를 줬죠? 얘의 높이를 줬단 말이에요. 얘의 높이를 줬는데 지금 맨 위에 가보면 박스 사이징에 보더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패딩을 줘봤자 저는 이제 늘어날 줄 알고 350에 얘가 늘어나라고 해서 얘를 줬더니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있어서. 뺄게요. 박스 사이즈는 뺄게요. 온 김에 하나 보면 얘 말이에요. 폰트 스무딩이라는 건 웹에 있는 글씨는 모서리가 약간 까끌까끌해요. 거칠다고요. 그걸 살짝 부드럽게 처리해 주는 게 얘예요. 안티 알리아스라는 건 픽셀이 이렇게 되는 게 안티 알리아스라고요. 계단 현상이 일어나는 그걸 조금 부드럽게 요 사이를 채워주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모서리 부분이 거칠지 않고 살짝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폰트가 그럴 수 있으니까 폰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박스 사이징에 보더 박스 뺐어요. 그러면 이제 얘 높이가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제일 높은 게 있어도 그 밑으로 지금 요 녀석 밑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살짝 겹쳐 있길래 조절 좀 했습니다. 됐나요? 모든 선택자에 보더 박스가 있었어요. 박스 사이징에 보더 박스가 있었는데 빼버리고 페이저가 나올 공간을 만들어 줬다고요.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원본으로 와서 우리가 얘를 클릭하나 사용자가 만약에 얘를 클릭하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거 중에 사용자가 만약에 이걸 클릭했다면 이 녀석을 클릭했다면 고트 슬라이드라는 함수에다가 0번, 1번, 2번째니까 2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줘 라고 해서 고트 슬라이드에다가 2를 넘겨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쵸? 만약에 얘를 클릭했다라고 하면 이게 보여줘 라고 해서 5번이든 6번이든 넘겨줘야 되겠다고요. 0, 1, 2, 3, 4번을 넘겨줘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 중에서 누구를 클릭하는지 그 요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요소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요소가 숫자를 몇 번을 쓰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고요. 자, 지금 보면 여기에서 1, 2, 3, 4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숫자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 숫자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제 숫자는 지금 3인데 나는 필요한 건 2니까 여기에다가 나만의 데이터 속성을 만들어서 넘버 또는 인덱스라는 걸 만들고 걔의 값을 2라고 해놔도 돼요.
첫 번째 방법으로 먼저 해볼게요. 데이터의 인덱스 써볼게요. 우린 이걸 이미 해본 적이 있습니다. 3, 4, 5 해볼게요. 얘를 활용하는 방법과 요 안에 글씨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 다 해볼까 합니다. 페이지 안에 스팬 태그를 클릭하면 할 일이에요. 일단 변수로 잡읍시다. 페이지 안에 스팬 태그를 변수로 잡는데 여기 안에서 어떤 걸 클릭할지 모르는 거니까 얘가 배열로 들어오게끔 변수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 안에 스팬 가볼게요. 맨 위에 가서 변수를 잡읍시다. 타이머 밑에다 잡을게요. 페이저 btn 페이저의 버튼이라고 할게요. document query selector all 이라고 하고 클래스명 페이저 안에 span 태그라고 합시다. 페이저의 btn을 클릭하면 할 일 맨 밑에다가 작성해 봅시다. 페이저를 페이저로 슬라이드 이동하기 해볼게요. 네, 배열로 들어오고 있을 거니까 배열들마다 할 일을 반복물 써야 되겠죠. for 변수 뭐로 할까요? x 해볼까요? x는 0에서 x가 어디? 저 페이저 페이저의 개수 페이저의 length 해서 이거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하나 더하자. 더해가면서 이 페이저들마다 할 일을 작성을 하자. 페이저들마다 대괄호 안에 순번으로 해서 얘를 뭐 하면 클릭하면 add 이벤트 리스너 클릭할 일. 자, 이제 속도를 좀 붙입시다. 페이저 btn 저 btn 이라고 썼죠. sorry 네. 페이저 btn을 클릭하면 할 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뭐 한다고요? go to 슬라이드에다가 여기에다가 숫자를 넘기면 되는 거라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숫자를 여기에 넘겨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죠? 여기에 뭐 idx든 num이든 x든 간에 이게 넘어가면 고트 슬라이드는 인덱스로 받아서 일을 하겠죠. 여기에다가 페이저의 뭐 넘버라고 해봅시다. nu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변수명 페이저의 num에는 뭐가 저장되어야 되냐 이겁니다. 페이저의 num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클릭을 하면 그 녀석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요소 자체를 물고 들어옵니다. 이벤트 또 물고 들어와 볼게요. 그러면 변수명에다가 콘솔에다가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콘솔 로그 해서 저 이벤트 물고 들어와서 그 녀석이 누구니? 타겟 해볼게요. 타겟 콘솔에다가 이건 아직 쓰지 않을 거고 얘도 아직 모를 거니까 주석 처리하고 콘솔을 우리가 클릭한 그 녀석이 누군지 스팬 태그가 찍히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새로 고침했고요. F12 눌러서 콘솔 창을 열고 우리가 누구를 스팬 태그를 클릭하면 제가 0번을 클릭했더니 여기 0이 찍히고 있죠. 마지막 걸 혹시 클릭을 해보면 마지막 거 당신이 클릭한 건 이 녀석이야 라고 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걔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콘솔에 보면 이 숫자를 가지고 와서 이 숫자를 누구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까? 저 숫자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넘겨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슬라이드 위치가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 위치로?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가져옵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우셨어요. 이거. HTML에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HTML에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HTML에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응? 뭐라고 부른다고? 영어로? In English? 뭐라고? 그래. 어제 했다고. 응? In English 이걸 뭐라고 합니까? In English. attribute라고 한다고요. 그죠? attribute. 자, attribute에 있는 이 value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된대요. 뭘 씁니까? 가져온다고. get attribute 하잖아요. 여기에는 값을 바꾸겠대. 그럼 뭘 써요? 프린트물 제가 왜 드립니까? 가져오는 건 뭐다? get. 다시 바꾸는 건 뭐다? set. 예. 그 두 개뿐이 없어요. 하나 더 있지?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뭐래요? has. 그 세 개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고요. 오케이? 봅시다. 스크린 다시 가볼게요. 자, 이 녀석의 속성 중에 뭐 데이터의 인덱스라는 속성을 가지고 와서 그걸 누구한테 넘겨주래요? 얘한테 넘겨주래요. 자, 이제 얘 변수명을 풀고 이 녀석의 뭐 얘의 attribute에서 가져오는 건 get attribute라고 하니까 get attribute 해서 데이터 속성이 뭐라고요? 데이터의 뭐라고 했지? idx라고 했나? 네, idx. 데이터의 idx라는 속성의 value를 가져와서 페이지에 너미에 담고 그 페이지에 너미에는 숫자가 담겨 있을 거니까 그 숫자를 누구한테 넘겨줘? 고트슬라이드한테 넘겨준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새로 고치 마시고 스팸 태그를 클릭해 보십니다. sorry. 네, attribute.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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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동합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사용자가 몇 번째를 클릭하는지를 알려고 우리가 어떻게 해놨냐면 HTML에 요거 써놓은 걸 가지고 활용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안에 숫자를 써놓은 게 있어요. 이 숫자를 활용해 보자고요, 이번엔. 예. 태그 안에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가져올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얘는 그대로 두고 여기 콘솔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벤트의 타겟이 어쨌든 그 녀석이지 않습니까?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안의 내용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텍스트 inner 텍스트라고 해볼게요. inner text. inner text. 자, 잠깐만 얘 좀 다시 봅시다. 예, 다시 이벤트 타겟 좀 다시 한번 볼게요. 클릭하고 이게 혹시 여기 나올 수도 있어서 한번 볼게요. 클릭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 여기에서는 바로는 나오진 않는구나. 오케이. 자, 여기에서 한번 써볼게요. inner 텍 T 대문자예요. 텍스트라고 하고 다시 한번 저장하고 네. 저장하고 콘솔에 확인을 해볼게요. 스팸 태그를 클릭을 했을 때 2, 3, 4, 5 해서 누가 나오는 거냐면 그 태그 안에 글씨가 나오는 거라고요. 확인됐어요? 자, 근데 우리는 글씨를 근데 뭐라고 해놨죠? 0번부터가 안 쓰고 1번부터라고 했거든. 그죠?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와서는 요걸 가지고 와서는 이제 요것 좀 주석 처리할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 거고 예, 저렇게 해서 데이터의 인덱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뭘 활용할 수도 있다고요? 안에 숫자를 썼었으니까 그 숫자를 활용하자고요. 이 숫자가 그대로 들어오는데 이 숫자는 우리가 원하는 숫자보다 하나가 많다고요.
마이너스 1 됐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클릭 클릭 하면 마찬가지 자 슬라이드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인덱스라는 속성을 안 쓰고도 우리가 어쨌든 태그 안에다가 숫자를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 숫자를 활용해서 원하는 슬라이드 번호로 이동을 했습니다. 됐나요? 이너 텍스트. 이너가 나온 김에 메모 좀 하시죠. 이너가 나온 김에 이너랑 알아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너 텍스트는 그 태그 안에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은 내용을 반환한다고 쓰는데 어쨌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너 HTML이 있어요. 이너 HTML 다 대문자. 이너 HTML은 이 안에 태그를 반환 알려줍니다. 그 안에 태그가 뭐가 있는지. 자, 얘들의 사용법은 우리가 어떻게 쓰면 A 지금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A 얘들의 사용법은 A inner text B라고 하면 A 요소의 내용을 그냥 확인한 거고 이건 내용을 확인한 거고 만약에 바꾸는 건 A 요소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고요. A 하고 inner text 하고 값 여기다 새로운 값을 넣으면 여기에 새로운 값 B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A의 안에 내용을 B로 교체하겠다는 얘기예요.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A inner HTML 하면 그 안에 태그가 뭐가 있는지를 저장을 하는 거고 반대로 HTML B라고 하면 마찬가지 이 문법으로 여기에다가 B라고 하면 B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B라는 걸로 태그를 교체한다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H2 하고 썼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원래 H1이 있었는데 H2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쓸 일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내용만 확인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요. 지금 우리는 내용을 확인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썼다고요. 대상, 앞에 있는 대상에 이너 텍스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 라고만 한 거예요. 한 가지가 계속 걸리죠? 자, 이렇게 클릭했으면 사용자가 도대체 몇 번째 슬라이드를 보고 있는지 어떻게 알죠? 우리가 아까 스팬 태그에 뭐 해놨어요? 액티브, 그죠? 액티브 넣어놨다고. 사용자가 얘를 클릭해서 이 슬라이드를 보고 있으면 얘가 333의 백그라운드로 나오게 우리가 아까 어떻게 해놨습니까? 페이저에다가 뭐가 있으면 스팬 태그에 뭐가 있으면 액티브가 있으면 이라고 했다고요. 그죠? 저게 언제 할 일입니까? 얘를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요. 자, 작성을 해보실게요. 클릭하면 클릭된 그 요소에만 액티브를 클래스명 액티브를 추가해 달래요. 여기에다가. 자, 오늘 되게 여러 번 한 겁니다. 오늘 되게 여러 번 한 거라고요. 모든 요소에 지난 시간에 여러 번 했나? 모든 요소에 액티브를 빼버리고 내가 클릭한 그 요소에만 액티브를 넣는 거. 여기에 전제는 뭡니까? 모든 페이저의 BTN의 액티브를 제거하고 뭐고? 사용자가 클릭한 그 요소에만 액티브를 넣으래요. 작성해 보십니다. 페이저 BTN에는 배열로 들어온다고요. 자, 기시감이 들 거예요. 분명히 저거 어제도 봤던 건데 라는 걸 기시감이 들 거라고요. 잘 보세요. 페이저 BTN의 값이 여러 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0번째에 가서도 클래스 얘의 클래스 클래스 리스트 리무브 하고 뭘 지운다고? 액티브를 지우고. 난 반복문 같은 거 몰라, 내가 그냥 다 쓰리라 라고 한다면 이게 몇 개가 있든 간에 여기에서 1번 2번 이렇게 쓰면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기 힘들죠. 그쵸? 뭐 하는 겁니까? 요 값이 바뀌는 반복문을 써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걸 지우고 여기에다가 뭐 쓴다고요? for 반복문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반복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야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변수 값을 받아와서 0에서 이 페이저 btn의 개수만큼 숫자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x든 y든 y를 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러면 변수명 y는 0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y의 개수 페이저 btn의 개수 어떻게 구해와? length 해서 그죠? length 해서 불러온다고요. 그럴 때마다 얘가 이 조건이 충족하면 얘를 하고 그 다음에 y 값을 또 하나씩 늘려야 아까 무식하게 썼던 걸 커버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0부터 1, 2, 3, 4, 5, 6, 7, 뭐 6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러면 다 제거하는 거고 우린 누구한테만 내가 클릭한 그 요소한테만 클래스를 액티브를 추가하겠대요. 내가 클릭한 그 요소가 어디 있는데? 내가 클릭한 그 요소 어디 있어야 할까? 어떻게 가져온다고요? 이벤트에 뭐? 타겟에 있잖아. 그죠? 이벤트에 타겟 얘 데리고 와서 얘한테만 어떻게 한다고요? 클래스 리스트에서 add하고 액티브를 추가를 해준다고요. 됐나요? 이게 지금 다 어디? 여기 페이지로 슬라이드 이동하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요. 확인 됐나요? 확인해 볼까요? 그럼 이제 클릭하면 슬라이드도 이동하고 클릭하면 당신이 클릭한 건 이거야 라고 해서 액티브도 추가될 거고 333의 백그라운드로 보이겠죠? 맞나요? 저장하고 볼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당신이 클릭한 거에만 액티브가 들어가고 있다고요. 확인되셨습니까? 정말로 확인됐습니까? 정말로 확인됐습니까?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클릭해도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까 봅시다. 자, 다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얘가 당신이 보는 거야 이거라고 잘 나오고 있지만 사용자가 얘를 클릭하는 게 커버가 안 된다고요. 또 뭐가 커버가 안 되냐면 밖으로 나갔을 때 자동으로도 슬라이드가 작동하고 있어요. 4초, 1초, 그죠? 그러면 이 슬라이드 번호, 여기 슬라이드 번호에 맞춰서 이 페이저 안에다가 액티브를 넣어주는 건 어디에 물려 있으면 될까요? 얘를 클릭하든 이걸 클릭하든 자동으로 넘어가든 슬라이드를 이동하는 건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함수명 누가 해주고 있냐고요? 고트 슬라이드가 해주고 있잖아. 그럼 고트 슬라이드에다가 이것도 더해라고 해야지. 지금 사용자는 몇 번을 본 거라니? 라고 해서 볼까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고트 슬라이드에 가봅시다. 여기 슬라이드 이동 함수에서 뭐가 있어야 되겠냐면 여기 지금 인덱스 번호가 있죠?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보고자 하는 인덱스 번호가 여기 들어와 있다고요. 그게 3번이면 3번이라는 숫자가 들어와 있다고. 자, 그럼 잘 생각해보면 3번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들어오면 돼요? 여기에 들어오면 돼요. 안 그래요? 다 없애버리고 얘가 이게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요거 페이지를 클릭하면 할 일에 있던 잘 보십시오. 요 녀석
이 녀석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를 어디로 잘라요? 요거 좀 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액티브를 넣어주는 이 코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자를게요. 잘라서 어디로? 슬라이드가 이동한 다음에 지금 슬라이드 해당 번째에다가 액티브를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랐습니까? 위로 올라갈게요. Go to 슬라이드에 가서 여기에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지금 잘라온 거를 어디? 이게 지금 Go to 슬라이드 함수가 여기까지라고요. Go to 슬라이드 함수 이 안쪽에다가 지금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와 주십시오. 자, 지금 당연히 지금 에러납니다. 왜냐면 클릭한 거에 이제 get 타겟이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얘 뭐가 여기에 이 숫자 사용자가 결국은 좌우 버튼을 클릭했든 페이저를 클릭했든 자동으로 넘어갔든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의 번호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이 인덱스 번호가 여기에 들어오면 된다고요. 그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그 녀석한테만 액티브를 넣어라 라고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다 빼는 건 똑같고 페이저의 btn에 어디에 있든 액티브를 빼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이제 됐나요? 저장하고 보십시오. 이러면 이제 완벽합니다. 됐어요? 얘가 이게 만약 함수를 만들었다면 그냥 함수명이 여기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저장하고 저도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자,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게 하나 있군요. 자, 클릭을 해서 지금 뭐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열자마자 얘가 표시가 안 돼 있다고. 요거.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게 언제 작동하죠? 이거는 어디에 물려 있죠? 고트 슬라이드라는 함수가 작동해야지만 지금 슬라이드 번호에 얘가 액티브를 넣어준다고요. 그죠?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0번째를 보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다가 고트 인덱스에다가 시작하자마자 0번이라고 해줍니다. 여기 0번 지금 요거 추가를 했었고 시작하자마자도 뭐가 나오게 액티브를 추가할 수 있게 얘를 해줍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면 시작하자마자 얘가 표시되어 있잖아. 그러고 이제 4초가 지나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을 거라고요. 브라우저 하면 할게요. 넥스트 페이저도 잘 바뀌고 있고 타이머도 잘 작동해서 나가면 1초, 2초, 3초, 4초에서 4초마다 슬라이드가 이제 이동도 하고 있고 마우스가 올라오면 멈추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지금 다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음에 들고 한데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슬라이더의 페이저는 여기에 있는 개수에 따라서 우리는 얘만 늘리고 줄이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얘를 늘리는 참에 얘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DB와 연동되는 버전으로 짤 때는 이것만 들어오더라도 여기에 얘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게 보통이라고요. 얘를 안 만들겠대요. 얘를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부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끝판왕입니다. 정말로. 사실 끝판왕은 하나 더 있긴 해요. 스와이프 했을 때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배우고 너무 멀리 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도 슬라이드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사용자가 드래그를 왼쪽으로 하는지 오른쪽으로 방향에 따라서도 얘가 슬라이드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건 정말 끝판왕이고 네. 거기까지 가면 쓰러지실 것 같으니까 이미 쓰러질 것 같지만 그렇게 자,
얘를 생성을 하겠대요. 슬라이드 개수에 따라서 잘 보십시오. 요거 하나의 모양새를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아까 제가 힌트를 줬거든요. 여기에서 뭐로 지웠나? 네. 이너 HTML로 하면 우리가 태그를 넣어줄 수 있다고요. 어디에다가? 저 페이지라는 곳에다가. 뭘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로. HTML에는 없지만 슬라이드의 개수에 따라서 이걸 생성해서 넣어주겠다고요. 자, 스크립트로 가볼게요. 스크립트에서 맨 위로 올라갈게요. 저걸 어떻게 할 거냐면 HTML의 요것들을 반복문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마다 할 일에다가 덧붙여서 페이지 안에 얘도 늘려줘 라고 할 거라고요. 이걸 한꺼번에 만든 다음에 짠 해서 넣어줄 거예요. 얘를 담을 그릇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타이머 밑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페이저의 HTML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비어 있습니다. 그냥 빈 값. 페이저의 HTML이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빈 거. 작은 따옴표 2개 했어요. 빈 거. 자, 할 일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슬라이드마다 슬라이드의 개수에 따라서 레프트 값을 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와 볼게요. 여기 슬라이드를 가로로 배열할 때 덧붙여서 지금 여기가 어쨌든 슬라이드 개수에 따라서 레프트 값을 바꿔주고 있잖아요. 슬라이드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고? 페이저를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페이저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된대요? 자, HTML을 잠깐 카피를 해오면 요걸 지금 우리가 생성을 해줘야 된다고. 복사해오세요. 복사해오십시오. 자, 페이저에다가 만들어야 되니까 변수를 지금 화면과 같이 만들었어요. 페이저라고 하고 다큐먼트 컬러 셀렉터에서 얘를 고른 이유는 우리가 페이저의 개수에 따라 슬라이드의 개수에 따라서 요거 안에다가 내용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HTML에 다시 한번 가보면 우리 분명히 주석 처리돼 있어야 됩니다. 주석 처리돼 있습니까? 자, 스크립트를 통해서 요 페이저에다가 이 반복문하고 상관없이 지금 밑에다가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갔니? 이 반복문과 상관없이 이 밑에다가 한번 써보려고요. 얘에다가 어떻게 하면 내용을 넣을 수 있다라고 했냐면 아까 inner HTML이라는 걸 이용해서 넣을 수 있대요. inner HTML 다 대문자 HTML 하고 여기에다가 값을 이걸 그냥 넣어보자고요. 요거를 그대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좀 전에 복사한 걸 그냥 이거 다 문자 취급을 해서 넣어볼까요?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저장하고 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새로 고침해보면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들어옵니까? 되네요. 그죠?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내용을 넣어주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의 개수에 따라서 넣어줘야 되니까 이제 이게 어디에 있게? 요 반복문 안으로 들어올게요. 반복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아까 레프트 값을 바꾸는 요 자리로 들어오라고요. 자, 여기에서 바뀌어야 될 게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바뀝니다. 여기 부분. 그리고 얘도 바꿔놓으면 좋겠죠? 우린 물론 아까는 얘를 활용했지만 이 안에 있는 이너 텍스트를 활용해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어디까지만 바뀌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자, 큰 따옴표까지도 문자라고요. 그리고 이 숫자가 연번으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여기도 문자, 얘가 변수를 잡아서 바뀌어야 돼. 이것도 문자라고요. 문자들만 일단 따옴표로 감싸 볼게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큰 따옴표까지가 문자라고요. 작은 따옴표를 끝에 넣을게요. 더하기. 0이 어디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0이 여기 있어요. A. A를 그냥 활용하자고요. A. 변수명 A. 플러스. 이 뒤에 큰 따옴표하고 꼭새까지가 문자, 작은 따옴표. 이 숫자는 A에다 1 더하면 되겠네. 그죠? 더하기 A에다가 1 더하기.
A라는 변수에. 더하기 누가 문자입니까? 얘들 두 개가 다 문자. 작은 따옴표. 자, 작은 따옴표하고 했더니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가 에러가 났어요. 맨 끝에는 이렇게만 해도 되겠지. 예. 큰 따옴표 다시 한번 조금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자, 어디까지가 문자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자. 또 어디까지가 문자라고요? 여기까지가 문자. 또 어디가 그냥 문자입니까? 여기까지가 문자. 나머지는 변수. 여기가 변수 바뀌는 부분, 여기도 변수 바뀌는 부분. 그래서 카피해왔다고요. 여기서 변수에 바뀌는 부분만, 어디 부분, 이 부분만 제외하고는 다 문자라고요. 문자와 변수 더하는 식으로 이렇게 짜줘야 되겠다고요. 자, 주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페이저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저장하고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페이저가 여러 개 나옵니까? 하나만 나옵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새로 고침했습니다. 하나뿐이 안 나와요. 맞아요? 콘솔에 에러가 있는데 잠깐만 몇 번째 라인이니 47번 라인에 틀렸대. 47번 라인에 뭐가 있지? 47번 페이저의 btn 잠깐만 페이저의 btn 지웠나? 페이저의 btn 지운 적 없는데 콤마 핑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왜 에러가 나냐면 아까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얘가 HTML에 있었죠. 아까 얘가 HTML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다고요.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다 만들고 나면 얘가 에러가 안 날 거예요. 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잠깐만 하나는 있는데 잠깐만 HTML 좀 볼게요. 하나. 얘를 저 뒤로 옮겨야 되겠다. 얘가 요 타이밍에는 얘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요. 어느 타이밍에 만들어져요? 얘가 돌아가야지만 만들어진다고요. 여기서 스팬 태그를 만들어줘야 얘가 쓸 수가 있다고요. 자, 요거 잠깐 주석 처리 이거를 뒤로 옮길게요. 얘 좀 잠깐 잘라주세요. 주석 처리를 하든 아이고 요 녀석 얘가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 녀석이 없는데 변수를 만들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고 있다고요. 이 부분 복사할게요. 주석 처리했고요. 내려와 볼게요. 내려와 봅니다. 자, 저 변수는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게 끝난 다음에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여기서 스팬 태그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고요. var 해서 여기에 만들게요. 이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페이지 안에 스팬 태그를 만들고 그래야 얘가 페이지 안에 스팬을 페이지의 btn에 저장을 하라는 거구나가 될 것 같다고요. 위에 페이저 btn의 변수명을 여기서 생성하는 걸로 바꿔봐 주세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했고요. F12 눌렀고요. 콘솔에 에러 없고요. 됐나요? 요리로 옮겨달라고요. 옮기셨습니까?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한 이 문장에 큰 문제가 있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페이저가 하나만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여기에 브라우저를 보면 지금 하나뿐이 없다고요. 지금 반복문을 우리가 어떻게 짰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0이에요. 그죠? 그러면 0 스팬 태그 안에 데이터 인덱스 안에 0 그리고 0하고 1 하니까 얘는 1 해서 스팬 태그를 만들려고 했다고요. 어디에다가
페이저의 inner HTML 해서 페이저 안에 요거를 태그로 해서 넣으라고 한 거라고요. 1이 됐어요. 1이 왔으면 다시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건 무시하고 요걸 다시 넣어주고 있다고요. 그럼 검사해보면 이게 지금 몇 개죠? 5죠. 5가 끝이면 지금 스팸 태그는 ID 인덱스 번호가 여기가 5고 여기가 6인 게 하나만 있을 거라고요. 얘 말이에요. 검사해보면 어떻게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하나만 들어와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더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려고 우리가 변수명 뭐를 만들어놨냐면 위에 올라가 봐요. 이 페이저 HTML 이 빈 거 왜 만들어놨냐면 여기에서 조금 더 가볼게요. 얘는 여기에다가는 뭘 저장하냐면 여기에다가 얘들을 저장해줘야 된다고요. 요것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을 해줄 거라고요. 저장을 하는데 여기도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잘 보십시오. 그냥 이거를 는 해서 여기에다 지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지정하면 똑같아요. 이 페이저 HTML에는 이거 하나만 저장된다고요. 돌 때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반복문 할 때 변수명 i는 2고 i에다 2를 더할 때 i는 i에다가 2를 더해 라고 할 때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기존의 i 값에다가 2를 더할 수가 있었다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페이저의 HTML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저 페이저 HTML에다 값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기존의 이거에다가 더하기 새로운 스팬이라고 써야 된다고요. 그래야 요거 만들어진 거 뒤에 2번이 만들어지고 3번이 만들어지고 4번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더하기. 어떻게 쓴다고요? 자, 이거 어떻게 줄였어요? 기존의 HTML에다가 요걸 하나 저장했고 그 저장된 거 한번 루프가 돌아서 다음에 1이 되면 여기에는 뭐가 저장돼 있어요? 얘가 여기 페이저 HTML에는 이거 하나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루프가 돌아가면 얘가 몇 번째가 만들어지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얘가 이렇게 치면 저 반복문이 한번 돌아가면 페이저 HTML에는 이거 하나 저장돼 있다고요. 반복문이 하나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저장돼 있어야 돼? 여기에다가 플러스 얘가 1인 거와 얘가 2인 게 저장돼 있어야 된다고요. 반복문이 한번 더 돌아가면 여기에다가 또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얘가 3번,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겠네?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하나 반복문을 돌 때마다 이 페이저 HTML에 이게 쌓여야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면 얘도 여기에는 마지막에 5번과 6이라는 숫자만 저장돼 있지 앞에가 쌓이질 않는다고요. 앞에 요거 저장된 뒤에 플러스 얘가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서 페이저 HTML 뒤에 페이저라고 하고 쓴다고요. 우리가 i에다가 기본값을 더할 때 이렇게 썼을 때 이걸 어떻게 줄여 쓸 수 있었냐면 i는 플러스 는 하고 이렇게 썼었다고요. 지금 제가 이걸 길게 써보면 얘는 이거 플러스 뭐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더한 결과 아까 얘를 이 녀석을 이렇게 줄일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얘를 플러스 이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저 안에 쌓일 거라고요. 저장하고 봅시다. 이거를 이제 어디에 이 변수 안에는 이게 차곡차곡 쌓였을 거니까 한 방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걸 어디로? 여기로. inner HTML에 태그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장하고 봅니다. 브라우저 새로 고침하면 나와 있고 클릭하면 이벤트도 이제 잘 먹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기 라인에도 맨 끝에 한 문장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을 찍는 게 정석이겠습니다. 찍어 주십시오. 다시 저장하고 이제 최종본을 확인을 해보면 모든 게 제가 원했던 대로 되어 있지. 이동도 하고 페이저도 되고 자동 슬라이드도 되고 1초, 2초, 3초, 4초 슬라이드 멈추고 이 페이저도 이제 우리는 뭐만 바꾸면 이 HTML에 얘만 바꿔도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이것만 늘려도 하나 늘려볼게요. 아니 줄여볼까요? 줄여볼까요? 이렇게 세 개로 줄여봤어요. 세 개로 줄여봤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세 개로 줄여도 자동으로 페이저를 얘가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얘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요. 슬라이드 개수에 따라서 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니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